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락 이야기 신영섭입니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2년 후에 또 다른 앨범 아즈모시스라는 앨범을 내놓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하기로 하죠. 네, 그럼 아즈모시스, 이 앨범은 93년도에 은퇴를 발표했던 아즈 오스본이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즈모시스라는 앨범을 발표했죠. 연예인들이 은퇴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키스이죠. 키스는 지금 20년도 넘게 은퇴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거의 매년이요. 디퍼플 또한 1917년 이후 지금까지도 롱 굿바이 투어라는 은퇴 공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앨범으로 돌아와서 그때까지 흩어져 있던 아즈 오스본의 밴드 멤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락커들이 이 앨범에 참여하여 이것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퇴해서 집에서 쉬고 있던 아즈 오스본이 지루했는지 그간 잘 알고 지내던 기타리스트 스티브 바이, 그리고 오랜 밴드 멤버였던 밥 데이즐리 등과 함께 스티브 바이의 개인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하고 곡을 녹음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스티브 바이의 친필 사인이죠. 그런데 어쩐지 아즈 오스본과 스티브 바이는 곡을 만들면서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많았었죠. 그래서 아즈의 매니저인 그의 부인 샤론 오스본은 스티브 바이를 밴드에서 해고시키고 대신 잭 와일드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또한 밥 데이즐리 대신에 블랙 사바스의 베이시스트 기잘 버틀러를 불러들였죠. 이때 키보디스트는 제가 존경하는 예스의 키보디스트 릭 웨이크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릭 웨이크만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고, 작년 가을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이 사진에 이렇게 사인을 해줬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다른 뮤지션이 형편없더라도, 아무리 나쁜 밴드라도 말이에요, 이 릭 웨이크만이 들어가면 그 밴드는 훌륭한 밴드가 돼서 진짜 어메이징한 앨범이 탄생되다 이겁니다. 진짜 릭 웨이크만은 마법의 음악인입니다. 뭐 그렇다고 아즈 오스본이 나쁜 밴드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지금은 릭 웨이크만의 아들 애덤 웨이크만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아즈 오스본 밴드의 키보디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곡들을 이미 스티브 바이와 밥 데이즐리가 다 만들어 놨는데 잭 와일드와 기잘 버틀러가 다시 녹음한 거죠. 그러면서 잭 와일드는 스티브 바이가 만들었던 곡들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노래 가사들을 모럴 헤드의 레미 킬메스터가 많이 했는데 그의 이름은 노래 하나에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아즈 오스본이 다 작사한 것처럼 되어 있죠. 스티브 바이가 초안을 한 이 앨범의 곡들도 스티브 바이는 노래 하나에만 작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스티브 바이의 연주는 이 앨범에는 들어있지 않죠. 대신 잭 와일드입니다. 95년에 나온 이 앨범을 2002년도에 리메이스터하면서 노래 2개를 더 집어넣었는데 그중 노래 하나가 Whole World's Falling Down.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스틱스의 타미 쇼우와 나이트 레인저의 잭 블레이즈이죠. 이 두 사람은 아즈모시스 앨범 녹음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함께 곡을 잘 만들기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91년에 이들이 테드 누전트와 함께 내놓았던 Damn Yankees,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후에도 타미 쇼우와 잭 블레이즈가 함께 만든 음반들이 몇 개 있었죠. 모두 크게 히트했었습니다. 타미 쇼우와 잭 블레이즈가 만든 이 노래를 어떻게 아즈 오스본이 부르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연예계 기사에서도 그 사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락커들이나 그 관계자들을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스틱스와 REO 스피드웨건 두 밴드의 멤버들이 함께 공연을 하면서 내놓았던 싱글 앨범인데 여기에 타미 쇼우의 사인이 있죠. 또한 전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나이트 레인저의 잭 블레이즈입니다. 이것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가장 제일에 있는 이 양반이 누굽니까? 브래드 갤레스이죠. 아즈 오스본 첫 번째 라이브 앨범 Speak of the Devil 앨범과 투어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하여튼 이 타미 쇼와 잭 블레이즈가 또 다른 기타리스트 테드 누전트와 함께 만들었던 Damn Yankees. 테드 누전트는 제가 올여름 공연에 또 다시 보러 가려고 하는데 말이죠.
네. 옆길로 제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다시 아지 오스본과 블랙 사바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앨범의 첫 노래 페리 메이슨, 이것은 50년대와 60년대 흑백 TV 드라마물입니다. 그 주제곡이죠. 페리 메이슨은 당시에 한국에서도 KBS 방송에서 60년대 일주에 한 번 방영했던 인기 TV 프로였습니다. 더빙을 했기 때문에 출연 배우들이 모두 한국말로 대화하죠. 그때 저희 집에 흑백 TV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과 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복잡한 줄거리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주제 음악은 그 후에도 기억이 나는군요. 가사를 넣어서 아지 오스본이 노래한 것이 이 앨범에 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롤라팔루자라는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밴드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뮤직 페스티벌이죠. 미국과 유럽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있어요. 입장권이 꽤 비쌉니다. 1999년에 아지의 매니저 샤론 오스본이 아지의 밴드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을 냈는데 그것이 거절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샤론은 자기 나름대로의 뮤직 페스티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지 페스트이죠. 그때 만든 아지 페스트를 10년 넘게 거의 매년 했습니다. 롤라팔루자와는 좀 다른 헤비메탈 밴드들의 뮤직 페스티벌인데 말이죠. 커다란 야외 공연장에서 서너 개의 상설 무대를 만들어 놓고서 동시에 여러 밴드들이 공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롤라팔루자 못지않은 큰 성공을 거두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헤비메탈 이 공연장에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지 오스본이나 블랙 사바스만 하면 제가 가볼 텐데 그 외에는 제가 전혀 모르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밴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모두 뻔하니까요. 뭐 저라고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즈페스트의 앨범입니다. 그 후 매년 아즈페스트를 할 때마다 앨범이 나오곤 했죠. 이 앨범에서 특이한 것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아즈의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같으죠. 관중들의 모습도 출렁이는 것 같고요. 1997년에 아즈페스트에 블랙 사바스의 오리지널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블랙 사바스 노래들을 연주했습니다. 제가 자꾸 아즈페스트라고 하는데 진짜 이름은 아즈페스트입니다. Y가 없어요. 이것이 블랙 사바스 오리지널 멤버들의 리유니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Because we always, we're certainly closer than we've ever been now. And that's the greatest thing about this reunion, because I've been able to bury without hatches. Is it true that time heals all wounds? I guess so. The band plays very much from the heart, and it's all been sang, Ozzy sings in that sense. That's what I've felt anyway for the last 30 years of however long we've been playing. That's how I've always felt it. I can feel the emotions that go on, and I think that combines for that large sound. I mean, the four of us together is the one and only incarnation that could ever be of Sabbath. Once this finishes, that's where Sabbath finished, lays down and rests. 그간 헤어져 있던 블랙 사바스 멤버들이 다시 모여서 공연하는 것이 락 매니아들에게 꽤 인기를 얻어서 그 후에도 이것이 이어지게 되었으나 드러머 빌 월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른 드러머들 비니 아페시 혹은 당시에 아지 오스본이 자기 밴드에서 데려오는 드러머들이 빌 월드를 대신하는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이 2장짜리 블랙 사바스의 리유니언 앨범이 선보이게 되죠. 정말 끝내주는 왕년의 블랙 사바스 노래들이 여기 거의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스튜디오 녹음 사이코맨이 여기에 있죠. 그때 공연했던 블랙 사바스의 라이브 공연이 VHS 테이프로 나왔었는데 제목이 최후의 만찬, 즉 Last Supper이죠. 블랙 사바스의 히트곡들이 잘 들려있고 이 사진을 보면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주위에 블랙 사바스 멤버들이 있는 것 같은 사진을 합성한 것이죠. 제가 1999년 봄에 뉴저지에서 하는 블랙 사바스 리유니언 공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지는 곳이었는데 2시간 운전해서 가는 것은 락 마니아들에게는 늘상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마침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 뉴저지의 그 콘서트 장소까지 왕복하는 임시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용했죠. 갈 때와 올 때 모두 술이나 그 외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버스에 가득 찼고 여자들은 한 명도 없이 모두 저 같은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오프닝 밴드는 펜테라, 그때 뜨기 시작했던 락 밴드였었는데 저에게는 펜테라가 생소했습니다. 블랙 세바스 쇼가 시작하면서 4명의 멤버들이 각각 무대 아래에 뚫려져 있는 구멍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헤치고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흥분한 관중들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관람을 하는데 정말로 오래 기다렸던 끝내주는 공연이었죠.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81년도에 라니 제임스 디오가 싱어였던 시대의 블랙 세바스 공연 이후에 두 번째로 본 블랙 세바스 공연이었죠. 키보드를 제프 니콜스가 담당했습니다. 제프 니콜스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토니 아이어미의 블랙 세바스를 말씀드릴 때 소개했었죠. 제가 보러 갔던 블랙 세바스 리유니언 콘서트에도 그는 무대 위에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무대 뒤에서만 연주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오리지널 블랙 세바스 멤버 이외에는 올라서지 않았었죠. 2002년인데 The Osbourne이라는 쇼를 MTV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지 오스본의 와이프, 그러니까 샤론 오스본의 그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미국에서 큰 히트를 했습니다. 유럽에도 알려지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병원에 가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환자들이 자기가 전날 봤던 The Osbourne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곤 했는데 서양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저는 그것이 뭐 그렇게 제게 크게 와닿거나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쇼의 내용은 부모와 자식 간에 늘 갈등이 있고 서로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해결점을 찾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아지 오스본 가족들의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있는 대로 찍은 것은 아니고요. 각본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TV 프로듀서가 그 각본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연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대역을 쓰기도 하고요. 몇 년 동안 MTV에서 이것이 크게 성공을 얻었고 블랙 세바스나 아지 오스본의 락 음악을 전혀 모르거나 헤비메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The Osbournes라는 쇼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함께 출연했던 아지 오스본의 딸 켈리 오스본은 그 이후에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고 부인 샤론 오스본은 나름대로의 큰 TV 스타가 되어서 토크쇼에도 자주 나오고 지금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2001년인데 저는 저희 동네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장소에서 블랙 세바스의 공연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표를 미리 구입하고 그 공연을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공연을 하기로 했던 락커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로서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애인들한테 바람 맞았던 그런 기분과 견뎌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블랙 세바스가 새 앨범을 내놓기로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해 늦여름에 있었던 공연들을 여러 개 취소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때 블랙 세바스의 새 앨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지 오스본의 새 앨범 Down to Earth가 나왔습니다. Down to Earth, 바로 이것인데 말이죠. Down to Earth, 이것은 낮은 데로 임하소서, 즉 매우 겸손하다는 뜻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말은 아니죠. 저는 늘 뭘 많이 아는 척하고 락스타들하고 사진 찍거나 사인 받은 거를 늘 자랑하고 하니까요. 겸손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앨범 아즈모시스 앨범 발표 이후에는 그 투어 공연에 잭 와일드가 아닌 또 다른 기타리스트 조 홈스가 함께 했었습니다. 조 홈스가 누구냐? 그는 오래전 죽은 랜디 로스의 제자입니다. 랜디 로스는 그때 아지 오스본의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일하면서 자기의 엄마가 경영하는 음악학원에서 기타 강습을 했었는데 그때 학생 중에 하나가 조 홈스였죠. 따라서 아지 오스본의 이야기에 의하면 조 홈스가 기타 치는 솜씨가 랜디 로즈와 똑같이 닮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Down to Earth 앨범을 만들면서 조 홈스가 대부분의 곡을 작곡했습니다만 앨범을 녹음할 때는 잭 와일드가 다시 돌아와서 아지 오스본과 함께 했죠. 따라서 그의 연주는 아지 페스트 연주에서 그가 연주한 페리 메이슨 그 한 곡과 페리 메이슨 뮤직비디오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도이고 스튜디오 앨범 전체에 그가 녹음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지 오스본 앨범에 관한 얘기를 아직도 다 마치지 못했네요. 다음부터는 좀 속도를 내야겠습니다.